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자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시면은, 상법 어디 갔어? 12페이지 있죠? 상법.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상업등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법은 출제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2차에는 없고 1차에만 있다, 이 말이죠. 자, 보시면은 1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법의 출제 범위가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 어음수표. 실제로 조문수로만 보면 민법보다 많아요. 자, 보험, 해상, 항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3페이지 총평 부분에서 출제 범위를 보시면 총칙은 작년보다 한 문제가 더 나왔네요. 상위는 두 문제가 더 나왔습니다. 회사는 14문제 중에서 두 문제가 작년보다 적게 나왔죠. 그 다음에 어음수표는 한 문제가 들어서 두 문제, 보험은 두 문제가 줄어서 세 문제, 해상법은 한 문제 그대로 나왔고 항공법은 지금 10년 동안 안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쉽다 어렵다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회사법이나 어음수표, 보험회상이 늘면은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총칙이나 상위 부분이 많아지면 문제가 쉬운 겁니다. 올해는 문제는 쉬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작년보다 쉬웠다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쉬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페이지 보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거의 전부 다 판례로 되어 있죠. 판례가 빠진 문제는 없죠. 조문만 낸 문제는 몇 문제야?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만 조문만 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판례로만 내거나 아니면 조문 또는 판례 내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문제가 쉬웠다 그러면 아니 뭐 강서 입장에서 쉬울 수도 있지만 수험생 어렵지 않았냐? 아니에요. 아니라 그냥 쉬운 겁니다. 쉬웠지만 그렇다고 커트라인이 5점 올라간다 그런 건 아니고 한 플러스 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상법만 본다면 1점 정도. 평균에서 1점 정도 플러스 될 수 있죠. 그런 뭐 집행법이 다 잡아먹으니까 뭐 부등법. 그 두 과목이 다 잡으니까 거의 뭐 상쇄되는 거니까 올해 커트라인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예요. 총칙은 출제 문제가 적고 상행위, 회사, 어음수표, 보험, 해상, 항공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총칙은 두 문제, 상행위는 세 문제, 회사법은 한 16문제, 어음수표는 두 문제, 보험, 해상은 5문제, 해상, 항공 문제, 새로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 강의할 때는 이걸 다 강의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근데 출제 비중과 난이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깊이를 보자면 회사법이 어음수표, 보험법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고,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해요? 강사 입장에서는 이걸 강의 안 하고 중요한 부분인 회사, 어음수표, 보험만 강의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원에 와서 순환 강의를 들을 때는 전반적으로 총칙부터 항공법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 강의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학원 강의를 듣고 이제 오후나 또는 이제 오후에 강의가 있으면 뭐 오후까지 듣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공부해요. 똑같이 공부해요.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날 공부해봐야 이건 다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 강의를 들을 때는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강의를 듣는 거니까 전반적인 공부는 그렇고 끝났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 자습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것만 하면 되죠. 이것만. 해야 깊이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총칙 상위 부분, 보험, 해상, 항공 부분은 그냥 강의를 듣고 강의 복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객관식 강의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최종 마무리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한 5월달부터 시험 볼 때, 아니면 6월달부터 시험 볼 때까지는 3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만 하는 거예요, 회사법. 그래야 깊이를, 시험 문제 깊이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수험생들이 공부하면 이렇게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시험에 별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 힘을 빡 줘서 공부하고 서서히 힘이 빠져가지고 이거 아예 보지도 못해요. 어음수표나 보험이상은 어려운 부분이고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지만 어음수표가 실제로 이제 사용이 안 되면서 어음수표 출제 비중이 낮아졌어요. 옛날에는 최소한 4문제 나왔지만 지금은 한두 문제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음수표, 해상, 항공 이런 부분을 포기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포기 안 하되 강의를 듣고 그 복습하면 그로 끝인 겁니다. 나머지 시간에 만약 상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회사, 어음수표, 보험법 이렇게 공부해라. 그래야 시험 문제 수준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강의할 때 강사가 얘기해요. 그런데 판례를 한번 얘기했다고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그럼 혼자 공부할 때 여기 있는 판례들을 다 외워야 되겠죠. 하는 거죠. 자, 상업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상업등기는 보통 4분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총편을 보시면 출제 범위가 상업등기 총론 2문제. 그럼 작년도 2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상업등기법 올해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상업등기법 총론은 무지하게 어려워요. 뭐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서류가 뭐다, 인감을 신고해야 된다, 전자증서를 발급받는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봐야 2문제죠. 상업등기 강론은 상법의 내용에다 플러스 등기만 추가되는 거죠. 예? 회사 주식회사법에 거기 뭐 신주 거기 제목 보세요. 뭐 신주 발행 등기, 유한회사 등기, 사채 등기죠. 그러면 신주 발행, 유한회사, 사채는 상법에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등기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첨부 서류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문항 중에 3문항은 그냥 상법 문항이에요. 즉 상업등기법에 있는 문항 가지고 5문항을 못 만들어요. 한 문제 만들 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상법조문 한 2문항 집어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상업등기법 한 조문 집어넣고 그다음에 선례 예규 하나 집어넣으면 문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10문제라고요. 자, 그러면 강의할 때는 제가 상업등기 총론부터 시작해서 비송법 사건 강론, 과태료 사건까지 쭉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5월 끝부분부터 시험 볼 때까지 이제 혼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뭘 합니까? 상업등기 총론하고 앉아 있다는 거죠. 무지하게 어렵네요. 강론은 보지도 않고 시험장에서는 아예 다 문제도 못 읽죠. 집행법하고 부등법하고 상업등기법은 2항으로 내려깔자. 그다음에 3항으로 내려깔자. 공부를 해놓고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어차피 집행법 부등법은 힘들죠. 죽으라고 해봐야 뭐 점수 잘 안 나와. 그러면 상업등기법을 먼저 푸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10분에. 그럼 어떻게 10분에 푸냐? 총론 빼고 비송사건 총론 빼고 비송사건 강론 빼고 상업등기 강론 이건 상법에다 플러스 등기가 첨부 서류가 추가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업등기법 비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의 때는 제가 상업등기 총론부터 뭐 등기 신청 등기사항 열람 증명 다 설명하는데 혼자 공부할 때는 뭘 한다고요? 상업등기 총론 제끼자. 어떨 때는 한 문제만 나올 때도 있어요. 올해는 2문제가 나왔지만 그러면 그럼 문제 포기하고 포기란 말은 제가 쓰면 안 되겠죠. 수험생한테. 그 다음에 비송사건 총론. 이것도 소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판이기 때문에 총론 부분은 어려워요. 근데 올해 한 문제도 안 나왔네요. 그럴 때 허탈한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혼자 공부할 때는 좀 강약을 조절하자 이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 상법 총칙 2문제 어떨 때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여기만 뭐 그냥 아주 시커매. 그다음에 여기 좀 연해지고. 그다음에 정작 중요한 부분 회사법, 어음수법, 보험 부분은 그냥 겉핥기로 하고 이건 뭐 아예 안 보죠 뭐. 거기 상업등기 비송법도 상업등기 총론에서 막혀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 상업등기 강론 이런 부분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10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왜 5개밖에 못 맞췄냐 하니까 3번으로 찍었대다. 3번으로 찍었는데 5개 맞추면 많이 맞춘 거지 뭐. 15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차피 집행법이나 부등법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하다가 5분 남겨두고 상업등기법을 찍지 말고 일단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라. 10분 정도. 그러면 충분히 10문제를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상업등기법 10문제 정도면 과락은 면할 거예요. 특히 2교시 과락이 거의 60%인가 그렇다고 그러던데. 과락만 면해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60점, 커트라인 60점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렇다고
이 부분을 포기하지 말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네? 강의 듣는 거하고 복습으로 전반적인 부분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 시험이 가까울수록 일단 강의 들은 거로 그냥 해결하자. 특히 비정법에, 상업등기 비정법에서 뭐예요? 상업등기 총론, 비정사건 총론은 그냥 강의 듣는 거와 복습한 거로 나는 봤다. 그리고 정부라면 기출문제집은 꼭 필요합니다. 불안하죠? 그거 따로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그래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보고 그러면 혼자 공부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 상업등기에서는 상업등기 강론 이게 10문제 보통 평균 10문제입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그래서 10문제 정도는 건지자. 충분히 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법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총칙 상행위 이거는 말이 나와도 그냥 거의 대부분 조문이에요. 여러분 상법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판례 많지 않죠? 많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냥 판례 덩어리죠. 특히 보험법은 뭐 민법하고 비슷합니다. 민법, 채권법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회사, 엄수표, 보험회사. 제가 커트라인이 70점, 80점 되면 이런 얘기 못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열심히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60점대 커트라인이 거의 굳어졌고 물론 내년에 뭐 이 커트라인 70점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한다. 이건 무리죠. 어쨌든 시험이 기출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전반적인 부분은 강의로 메꾸고 강의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래야 따로 공부하지 않은 부분을 그래도 웬만큼은 더 커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는 그냥 책 볼 때 이 부분 그냥 보지 말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회사법 보시면 돼요. 회사법. 그 다음 보험법까지 보면 에이 회사는 난 몰라. 나오면 뭐 찍지 뭐. 찍는다고 다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 요거 하고 난 이거 포기했어. 총칙. 근데 상위도 포기하면 안 돼요. 좀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올해는 너무 많죠. 이 부분은 내가 그냥 강의 듣고 복습했으니까 맞출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승부를 봐야 될 부분은 회사, 엄수표, 보험. 근데 이게 비중이 떨어지면서 이게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뭐 당연히 오래전부터 대표적인 부분이니까 회사 그리고 요게 바로 상업등기 강론이에요. 여기 요 부분 회사법, 주식회사법이 바로 상업등기 강론. 실제로 상법은 몇 문제? 45문제예요. 그냥 상업등기는 상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민법하고 가등법 이게 완전히 매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의 물권법이 부동산등기법이 완전히 매치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상법과 상업등기법은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상법 모르면 상업등기 못해요. 상업등기를 잘 알면 상법도 이해가 쉬워집니다. 상법은 45문제. 그렇다면 상법에서 회사, 보험. 근데 엄수표는 점자 비중이 떨어질 겁니다. 제가 엄수표 주로 이제 주식사채 전공인데 엄수표 이런 것들. 그래서 엄수표 같은 거는 많이 줄어들. 그 대신에 이쪽이 올라가요. 이게 줄어들면서 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많아져도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년을 준비하죠. 그럼 커트라인은 60점에서 65, 60점 밑으로 60점, 59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55점 그렇게까지 내려갈 수는 없어요. 55점 다 찍으러 가지 뭐. 커트라인 55점 된다는 말은 과락만 안 하면 다 붙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회계사 시험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2차 합격 인원이 1200명인데 1차가 800명이 붙었어요. 예상 합격 인원이 1000명이 넘는데 1차를 800명 붙었다는 거죠. 왜? 과락을 먹는 바람에. 그때 상법이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상법이 난리가 났고 교수님들 무지하게 욕먹었는데 55점대 그런 거 떨어지기는 어렵고 60점대로 보이고 생각하시면 집중하자. 집중. 아시겠죠? 아마 다른 과목도 그럴 거예요. 근데 다른 제가 집행법이나 민지법은 모르니까 그냥 전체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분석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주제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상법과 상업등기법 그냥 한 과목이다. 그럼 민법보다 많죠? 민법이 40문제인데 상법은 45문제다. 이렇게 그냥 한 과목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상법은 회사 그다음에 보험법 이 두 과목을 집중하자. 두 부분. 그러니까 엄수표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찍으면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지금 회계사 시험은 엄수표를 아예 과목에서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보험. 상업등기에서는 상업등기 총론이나 비성사건 총론 같이 어렵지만 출제가 적게 되는 부분은 제끼자 말고 좀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법은 상업등기 강론. 시험이라는 건 실전입니다. 뭐 학교 다녀서 졸업장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합격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실무는 1차와는 관계없어요. 2차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실무에서 성공하지 1차 공부 많이 했다고. 1차는 묻기만 하면 되잖아요. 진짜 실력은 2차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2차가 없는 과목에서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를 다진다. 평생 기초만 다르다. 1차 묻고 나서 그냥 2차에서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2차에도 없는 과목을 너무 기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초는 민법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프린트에 설명해놨지만 기초는 민법이에요. 민법 공부하면 상법 기초는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할 때 뭐라고요? 상법은 난 몰라. 그냥 난 이거밖에 몰라. 회사법. 상업등기 모르고 그냥 상업등기 강론만 내가 제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고득점. 그리고 평균 60점대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법등기법이 바로 과록을 면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어차피 부등법, 지평법에서 깎인 과목을 한 10문제 이상만 맞추면 과락을 면합니다. 그리고 과락하는 수험생들 보니까 5문제. 어떻게 5문제 맞았지? 시험장에 나와보니까 다 아는 답이래요. 아는 문제인데 시간이 5분밖에 없으니까 3번 찍고 4번 찍고. 근데 3번, 4번 이렇게 찍다 보니까 다 비껴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제 시험 시작을 하시는데 너무 상법, 상업등기법을 다 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저기 프린트에 설명했지만 집중하는 부분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과목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